그렇죠. 지금 뭐 예. 이재명 지사 측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코마트레이드라는 회사가 아니라 예. 그 회사의 대상이 아니라 그러한 그 코마트레이드를 경영했던 경영주가 예. 그 이전에도 성남시에서 계속적으로 그 경영 활동을 해왔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인에게 중복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가 또 갖고 있는 혐의 중에 하나가 2007년도에 이 지금 그 국제 마피아 조직이라고 하는 조폭 그 조직원 2명을 지금 그 변호했다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부분은 뭐 인권 노동 변호사라고 알려진 그 이재명 지사가 과연 조폭을 변호할 수 있느냐. 예. 그때부터 무슨 그러니까 지금 코마트레이더와의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뭔가 거기서부터 그 고리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당시 그 지금 조직원 2명이 자신들은 조폭이 아닌데 조폭으로 지금 이렇게 엮였다. 예.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그 사건은 자신이 그 변호사 생활 20년 동안 하면서 수천 건의 사건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이 아니라 개인을 대상으로 했고 주식회사 코마를 먼저 설립을 한 거를 설명을 안 했다. 그걸로 치면 3년이 넘는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조폭 조직원은 맞는 거잖아요. 그 대표가 지금 조폭 예. 조직원으로 알려져 있다는 예. 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재명 현 지사는 당시에는 서류상으로 그것들을 했고 자신이 직접적으로 한 것도 아니었기 예. 때문에 뭐 성남시청에서 여러 가지 후보들 중에서 뽑아낸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자격이 없는 회사인데 예. 이재명 시장이 뭐 성남시청의 담당 직원에게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을 넣어달라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또 보도자료를 언론사들에게 이제 이러이러한 기업들을 뽑았다라고 하면서 유포를 했는데 예. 그 보도자료에도 사실은 주식회사 코마와 코마트레이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은 또 이재명 현 지사의 설명이 어느 정도 부합하는 부분이긴 하죠. 추가적인 해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요.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게 언론사가 제기한 의혹이었고 두 번째는 왜 성남시 관내에 있는 수많은 기업 중에 이 코마트레이드라고 하는 회사가 우수상을 받게 됐는가에 대한 심사표를 보고 싶다.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이걸 공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 아주 깔끔하게 당시 성남시에서 왜 이 기업이 선정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당시 심사표가 있을 거거든요. 예. 이것을 깔끔하게 공개하면 문제없이 해결될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자격 요건에 대한 시비는 아마도 그 심사표를 보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폭을 변호한 것, 이 부분을 놓고서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반론을 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의 입장 보시죠. 2007년 당시 이재명 지사가 변론한 사람, 조폭 조직원 이모 씨가 아니었고 피고만 수십 명에 이르는 대규모 재판이라서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이게 뭐 직장인으로 치면 10년 전쯤에 세미나 가서 수십 명 만났는데 그중에 이제 한 명이나 알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냐. 뭐 이렇게 비유를 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때 당시 피고가 많았기 때문에 예. 자신이 일일이 알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 사실 또 2007년도 당시 이 조폭 조직원을 변호했을 때 당시 지금 코마트레이더 대표인 이모 씨를 과연 몰랐을까라는 또 그런 의문이 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때 피고인이 수십 명이 이르고 대규모 재판이기 때문에 자신이 일일이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지금 이렇게 해명하고 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그 당시 2007년 재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알았을 거다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2006년도 지방선거에 출마를 했던, 그러니까 그 당시 2006년도부터 정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했던 거거든요. 본격적으로 하고 난 뒤에 변호사의 활동들은 좀 다를 거라고 보는데 예. 2007년도에 조폭에 대한 변론을 했다라는 건 그때부터 굉장히 특히나 성남 지역에서 국제 마피아파가 대규모로 기소가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적어도 2명에 대한 변호를 했다는 건 국제 마피아파가 어떤 조직인지 정도를 충분히 인지를 했을 거라는 예.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연결된 건이 나왔을 때 전혀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조폭 조직원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과 조금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얼마든지 의혹 제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SBS PD 측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 상당히 좀 전화를 많이 했다, 취재 중에. 이런 얘기인데 좀 들어보시죠. 네, PD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상중 씨,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자죠. 김상중 씨 회사까지 전화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에게 연락을 했다. SBS 임원, 대표이사 비롯해서 김상중 씨 매니지먼트 관계자에까지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년 전 파타야 살인사건 방송 후 제보 내용 보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조폭과 연관된 정치인들이 많다. 의혹이 확인이 되면 다른 정치인도 앞으로 방송을 내보낼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조폭과 권력을 연결하는 이야기 듣다 보면 여야 가릴 것 없는데 순서의 차이일 뿐 이재명 지사를 집중 이렇게 공략해서 한 거는 전혀 아니다라는 제작진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차 교수님. 네. 그런데 진행자 회사까지 전화한 건 좀 부적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이라면? 사실 뭐 예. 방송 내용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뭐 이재명 지사가 이 SBS 아마 고위층에다가 전화를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담당 PD한테 미안하다는 이야기까지 예. 방송에 나왔습니다만은 또 진행자가 소속되어 있는 매니지먼트 회사까지 전화했다는 부분은 뭐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조금 납득이 되지 않네요. 예. 뭐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 방송 제작 상황의 생리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 과연 진행자에게 전화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예.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했다는 것은 뭔가 좀 꿀리는 게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혹을 스스로 자초한 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지사는 이제는 단순하게 그 뭡니까 기초단체의 장이 아니거든요. 예. 이제는 광역단체장이고 여건에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이죠. 이런 분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취재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서 여러모로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외압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자기 여건의 유력 주자가 언론을 바라보는 관점, 시각을 하나의 왜곡된 시각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예. 상당히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는 뭐 비판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이 제작 담당한 PD에게 직접 전화하는 모습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나가기도 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이거 반박하면서 거대 권력의 음모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네. 언론 입장에서는 경기도지사가 전화라면 그 또한 또 권력의 압박으로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PD가 주장하고 있는 거는 지금 보도된 거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 중에 일부만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의혹이 있는 부분들 중에서 팩트로 확인된 내용들에 대해서만 보도가 됐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전화를 해갖고서는 뭔가의 압박을 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유력한 여권의 정치인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방송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 정치라는 과정 속에서 이 지역에 있는 조직폭력배와의 유착이 만약에 의혹 제기와 같이 아주 일부라도 사실을 규명된다라면 이건 대한민국 사회에서 엄청나게 큰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론의 사명과 역할이라는 건 그러한 의혹 제기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될 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예. 본인 스스로가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충분하게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법적인 소송 등을 통해서 충분히 밝혀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제 생각을 또 해본다면 여러 정치인이 있는데 너무 이제 이재명 지사만 부각된 그런 프로그램 성격 아니었냐 또 이제 반론을 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 측에서 뭐 반론권이라든지 이런 네. 거를 뭐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반론권 청구를 할 수 예. 있죠. 현재 이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많이 예. 반론이란가 정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건 이제 강제적인 어떤 것은 아니지만 이제 언론사에서 받아들일 경우에 보도를 할 수가 있죠.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절차도 갈 수가 있고, 저도 이제 어떤 면에 있어서 의혹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 분명히 언론의 의무이죠, 책무인데 다만 흔히 스모킹건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까지 가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특히 이제 저도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지 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조직원들 두 사람이 조직원을 변로한 부분이 조폭과에 연루시키기에는 적어도 그것만 가지고는 변호사 업계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예.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오히려 거꾸로 예. 인권 변호사이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다고 얘기했다면 나중에 결론이 조폭으로 드러났더라도 예. 도와주는 게 사실 도와준 것도 그냥 도와준 게 아니고 당연히 그냥 사건 수임료를 받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본 거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조폭 사건 하면 변호사들 중에서도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예. 그거는 조금 뭐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뭐 스모킹건이 없다 이런 네. 지적도 있지만 또 이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진실을 파헤쳐야 된다라는 이제 목소리가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고 민주당의 또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뭐 지금 그 청와대나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예.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이재명 지사가 단순하게 지금 광역단체장이 한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 대선 경선에서 이 여권 내에서 3위를 차지했고 상당히 지금 유력한 주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 지금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 이 문제 말고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여배우 스캔들로 얼마만큼 또 상당히 공방이 치열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집권 세력이 소위 말해 도덕성을 기초로 한 진보식 정권을 표방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을 하고 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겠죠. 그러나 지금 뭐 이재명 지사가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과 청와대 입장에서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국민들적인 의혹이 제기된 만큼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마 관계 당국에 대해서 아마 철저한 뭐 수사를 촉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일체 지금 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데 저는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침묵하는 것은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국민적인 의혹으로 점점 커지기 전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답을 하는 것이 정치. 그렇죠. 지금 이재명 지사 측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코마트레이드라는 회사가 아니라 그 회사의 대상이 아니라 그러한 그 코마트레이드를 경영했던 경영주가 그 이전에도 성남시에서 계속적으로 그 경영 활동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인에게 중복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가 또 갖고 있는 혐의 중에 하나가 2007년도에 이 지금 그 국제 마피아 조직이라고 하는 조폭 그 조직원 2명을 지금 그 변호했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분은 뭐 인권 노동 변호사라고 알려진 그 이재명 지사가 과연 조폭을 변호할 수 있느냐. 그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코마트레이더와의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뭔가 거기서부터 그 고리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당시 그 지금 조직원 2명이 자신들은 조폭이 아닌데 조폭으로 지금 이렇게 엮였다.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그 사건은 자신이 그 변호사 생활 20년 동안 하면서 수천 건의 사건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이 아니라 개인을 대상으로 했고 주식회사 코마를 먼저 설립을 한 거를 설명을 안 했다. 그걸로 치면 3년이 넘는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조폭 조직원은 맞는 거잖아요. 그 대표가 지금 조폭 조직원으로 알려져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재명 현 지사는 당시에는 서류상으로 그것들을 했고 자신이 직접적으로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뭐 성남시청에서 여러 가지 후보들 중에서 뽑아낸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자격이 없는 회사인데 이재명 시장이 뭐 성남시청의 담당 직원에게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을 넣어달라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또 보도자료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 정치라는 과정 속에서 이 지역에 있는 조직폭력배와의 유착이 만약에 의혹 제기와 같이 아주 일부라도 사실을 규명된다라면 이건 대한민국 사회에서 엄청나게 큰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론의 사명과 역할이라는 건 그러한 의혹 제기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될 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본인 스스로가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충분하게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법적인 소송 등을 통해서 충분히 밝혀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제 생각을 또 해본다면 여러 정치인이 있는데 너무 이제 이재명 지사만 부각된 그런 프로그램 성격 아니었냐 또 이제 반론을 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 측에서 뭐 반론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반론권 청구를 할 수 있죠. 현재 이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많이 반론이란가 정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건 이제 강제적인 어떤 것은 아니지만 이제 언론사에서 받아들일 경우에 보도를 할 수가 있죠.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절차도 갈 수가 있고, 저도 이제 어떤 면에 있어서 의혹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언론의 의무이죠, 책무인데 다만 흔히 스모킹건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까지 가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특히 이제 저도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조직원들 두 사람이 조직원을 변로한 부분이 조폭과에 연루시키기에는 적어도 그것만 가지고는 변호사 업계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오히려 거꾸로 인권 변호사이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다고 얘기했다면 나중에 결론이 조폭으로 드러났더라도 도와주는 게 사실 도와준 것도 그냥 도와준 게 아니고 당연히 그냥 사건 수임료를 받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조폭 사건 하면 변호사들 중에서도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알았을 거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2006년도 지방선거에 출마를 했던, 그러니까 그 당시 2006년도부터 정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했던 거거든요.
본격적으로 하고 난 뒤에 변호사의 활동들은 좀 다를 거라고 보는데 예. 2007년도에 조폭에 대한 변론을 했다라는 건 그때부터 굉장히 특히나 성남 지역에서 국제 마피아파가 대규모로 기소가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적어도 2명에 대한 변호를 했다는 건 국제 마피아파가 어떤 조직인지 정도를 충분히 인지를 했을 거라는 예.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연결된 건이 나왔을 때 전혀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조폭 조직원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과 조금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얼마든지 의혹 제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SBS PD 측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 상당히 좀 전화를 많이 했다. 취재 중에 이런 얘기인데 좀 들어보시죠. 네, PD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상중 씨,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자죠. 김상중 씨 회사까지 전화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에게 연락을 했다. SBS 임원, 대표이사 비롯해서 김상중 씨 매니지먼트 관계자에까지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년 전 파타야 살인사건 방송 후 제보 내용 보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조폭과 연관된 정치인들이 많다. 의혹이 확인이 되면 다른 정치인도 앞으로 방송을 내보낼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조폭과 권력을 연결하는 이야기 듣다 보면 여야 가릴 것 없는데 순서의 차이일 뿐 이재명 지사를 집중 이렇게 공략해서 한 거는 전혀 아니다라는 제작진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차 교수님. 네. 그런데 진행자 회사까지 전화한 건 좀 부적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이라면? 사실 뭐 예. 방송 내용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뭐 이재명 지사가 이 SBS 아마 고위층에다가 전화를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담당 PD한테 미안하다는 이야기까지 예. 방송에 나왔습니다만은 또 진행자가 소속되어 있는 매니지먼트 회사까지 전화했다는 부분은 뭐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조금 납득이 되지 않네요. 예. 뭐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 방송 제작 상황의 생리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 과연 진행자에게 전화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예.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했다는 것은 뭔가 좀 꿀리는 게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혹을 스스로 자초한 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지사는 이제는 단순하게 기초단체의 장이 아니거든요. 예. 이제는 광역단체장이고 여건에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이죠. 이런 분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취재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서 여러모로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외압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여건의 유력 주자가 언론을 바라보는 관점, 시각을 하나 왜곡된 시각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예. 상당히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는 뭐 비판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이 제작 담당한 PD에게 직접 전화하는 모습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나가기도 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이거 반박하면서 거대 권력의 음모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네. 언론 입장에서는 경기도지사가 전화라면 그 또한 또 권력의 압박으로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PD가 주장하고 있는 거는 지금 보도된 거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 중에 일부만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의혹이 있는 부분들 중에서 팩트로 확인된 내용들에 대해서만 보도가 됐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전화를 해갖고서는 뭔가의 압박을 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유력한 여권의 정치인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방송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를 언론사들에게 이제 이러이러한 기업들을 뽑았다라고 하면서 유포를 했는데 예. 그 보도 자료에도 사실은 주식회사 코마와 코마 트레이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은 또 이재명 현 지사의 설명이 어느 정도 부합하는 부분이긴 하죠. 추가적인 해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요.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게 언론사가 제기한 의혹이었고 두 번째는 왜 성남시 관내에 있는 수많은 기업 중에 이 코마 트레이드라고 하는 회사가 우수상을 받게 됐는가에 대한 심사표를 보고 싶다.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이걸 공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 아주 깔끔하게 당시 성남시에서 왜 이 기업이 선정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당시 심사표가 있을 거거든요. 예. 이것을 깔끔하게 공개하면 문제없이 해결될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자격 요건에 대한 시비는 아마도 그 심사표를 보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폭을 변호한 것, 이 부분을 놓고서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반론을 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의 입장 보시죠. 2007년 당시 이재명 지사가 변론한 사람, 조폭 조직원 이모 씨가 아니었고 피고만 수십 명에 이르는 대규모 재판이라서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이게 뭐 직장인으로 치면 10년 전쯤에 세미나 가서 수십 명 만났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나 알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냐. 뭐 이렇게 비유를 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때 당시 피고가 많았기 때문에 예. 자신이 일일이 알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 사실 또 2007년도 당시 이 조폭 조직원을 변호했을 때 당시 지금 코마 트레이더 대표인 이모 씨를 과연 몰랐을까라는 또 그런 의문이 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때 피고인이 수십 명이 이르고 대규모 재판이기 때문에 자신이 일일이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지금 이렇게 해명하고 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그 당시 2007년 재판에서